오늘 방송 중에서 저희 신통방통 가장 중요한 대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을 영상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화영 씨와 변호인 간의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되는 그런 대화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재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있다. 근데 그게 좀 다른 사람한테 나오시면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럼 변호사에서 대안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네, 저도 저 녹취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양 기자님, 네. 결국은 이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또 이해찬, 조정식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그리고 법원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했고 그런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렵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네. 파급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네.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접견하면서 변호인 김모 변호사한테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크다, 휘발성이 크다. 그러니까는 김영태 변호사가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재판이라는 게 뭐 뭔지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변호사비 대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라는데 네. 맥락상 보면은 이때 재판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기소된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보입니다. 네. 그 재판이 1심에서는 무죄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 3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가 난 1심 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맥락상으로는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건의 변호사이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전관급 변호사를 많이 동원을 했는데 재산은 안 줄었다. 이거 어디서 난 것이냐. 쌍방울이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김영태 변호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네.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그러면서 로비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변호,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하.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간 겁니다. 네. 자, 이런 녹취가 어제 폭로가 되자 이화영 씨는 일단 이 녹취가 짜깁기다. 그러면서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인을 못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짜깁기라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나오는 법원 로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근간을 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폭탄급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윤기찬 위원장님. 자, 이런 거 진위 여부 어떻게 가려질까요? 일단 녹취록 짜집기다, 조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짜집기라고 얘기한 것은 발췌다라고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발췌니까 본인이 저런 얘기 했다는 것은 부인하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법원 로비는 사실 저게 왜 파괴력이 있냐면 제가 익히 알다시피 2020년도 7월 달에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 많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네. 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나와서 화천대유로서 고문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 변호사업을 등록하지도 않고 변호사 활동했다. 이 혐의로다가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권순일 대법관과 김만배 씨는 또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 찾아갔다. 네. 그 이후로 저런 이제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김만배 씨가 사법
사법부의 그 재판 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기가 돼 왔는데 거기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개입돼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 그러니까 저희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 비용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 이 재판 비용의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뭐 옛날 전환사채 20억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3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줬는데 전환사채 쌍방울에서 20억 원이 흘러갔다. 그러니까 지 영상에서의 변호사는 그거 다 나온 얘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환세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이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저게 재판부에 대한 로비를 일컫는 것 같아요. 입법 로비라고 표현된 저 부분, 예. 법원 로비. 예, 법원 로비. 그런데 네. 법원 로비가 될 수 있는 단계는 세 단계죠. 1심, 2심, 3심. 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네. 그럼 있었으면 1심이고 2심에서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근데 로비가 안 통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심에서도 로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실패한 로비라고 저희가 칭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네.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그 수원 고등에서 두 번 재판을 하죠. 네. 파기환송 했을 때 그 재판을 또 수원 고등이 담당합니다. 예. 거기에서도 로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대법원을 거쳐서 내려온 그 파기환송심. 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화두만 던져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서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비정상적인 뭔가 행해진 것 같다는 말을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그런데 저 녹취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사람은 이해찬, 조정식 두 분일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 버렸잖아요. 이 말을 보니까 네. 이 지사 조직을 관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관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변호 로비라든지 법원 로비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아, 예. 여기 보니까 예.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에 관련돼서 조직을 관리했다. 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여요. 이건 일단. 이해찬 전 의원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멘토 역할을 한 것도 했죠. 사실이잖아요. 아, 사실 그랬죠. 네. 이해찬 대표와 여기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이분들이 관련돼 있다고 여기 나온 이 대목으로만 봐서는 지금 얘기된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 당이 조직적으로 야권이 개입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기에 관여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 예. 문장 가지고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예.